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약 4년 5개월 동안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10대에서 70대 여성 8명이 성폭행을 당한 후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내용을 자세히 남기기 위해 이제 영상을 남깁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건명 화성 2차 사건. 영화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화성 1차 사건이 발생한 지 35일 만에 2차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박모씨 25세, 송탄시 신장동에 거주. 발생 날짜는 1986년 10월 20일. 발생 시간은 밤 9시 10분 이후로 추정. 당시 행적. 피해 여성 박씨는 외모가 수려한 미인이었고 평상시에도 사건 발생 장소인 태안읍 양산리에 사는 수양 어머니 집에 자주 들르곤 했다. 사건이 일어난 사건 당일에는 박씨는 결혼 상담차 수양 어머니 집에 들러서 소개받은 남자 이웃집 총각과 식사를 함께 하였다. 피해자 박씨는 8시 50분쯤 귀가하기 위해서 수양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섰고 밤 9시경에 마을 입구까지 수양 어머니가 동행해 주었다. 피해자 박씨는 수양 어머니 허모 여인과 44살 마을 입구에서 헤어진 후 버스 정류장으로 혼자 걸어가다가 실종되었다. 당일 날씨는 흐렸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흐린 날이었다. 1차 사건이랑 동일하게 흐린 날 밤이었습니다. 흐린 날 밤은 일반 밤보다 더 어둡겠죠? 발견 날짜 실종 3일 후인 10월 23일 오후 2시 50분경에 발견되었다. 발견 장소는 태안읍 진안리 832번지 농수로의 사각형 시멘트 구조물에서 알몸으로 웅크린 상태로 발견되었다. 최초 발견자 태안읍 송산리 윤모씨가 농고랑을 치러 나왔다가 발견하였다. 현장의 지리적 특성. 1차 사건과 마찬가지로 2차 사건도 343번 지방도로를 따라가다가 발생하였다. 1차 사건 발생 장소에서 500m 떨어진 곳이 2차 사건 발생 장소이다. 즉 1차 사건 인근에서 2차 사건도 발생하였다. 발생 시기가 10월 20일이었기 때문에 일부 노는 이미 추수가 끝나 별을 벤 상태로 현장 사진을 봤을 때 현장 주변이 탁 트인 상태였다. 대면 방법. 9시경에 마을 입구에서 수양 어머니와 헤어진 후 혼자 버스를 타러 가다가 범인과 조우를 했고 성폭행 후 살해된 것으로 추정한다. 현장 특징은 알몸 상태로 사각형 농수로에 유기되어 있었다. 유류품 상태. 피해자의 벗겨진 옷들은 농수로 근처에서 발견이 되었다. 농수로 근처에 옷들이 물에 빠진 것과 물에 빠지지 않은 것으로
나눠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흰 핸드백은 물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빈 우유팩 2개와 담배꽁초 1개, 그리고 모발 6번, 그리고 주변에 핸드백, 의류 시계 등이 있었다. 살해 방법은 액살, 손으로 목을 졸랐다. 설골이 부러짐, 여기죠 설골. 그리고 주변에 결박에 사용했을 듯한 흔적이 있는 매듭에 있는 스타킹이 있었다. 수법의 특이점, 피해자를 알몸으로 만든 점, 그리고 이제 농수로에 유기한 점, 그리고 드라이버 같은 흉기를 사용한 점. 7건의 강간 사건 외에 연쇄 살인 사건 중 흉기를 사용한 유일한 사건으로 이제 경찰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박 없음, 재갈 없음, 강간 흔적, 질액에서 정액이 양성 반응 나왔다. 강간을 했다. 신체 훼손, 알몸 상태에서 강간한 후 하체에 심한 상처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가슴 부위에 드라이버 같은 곳으로 4차례 찔린 상처, 그러니까 가슴에 흉기로 인한 상흔이 있었다. 젖가슴을 이제 쿡쿡 찌른 자국, 4회 이제 쿡쿡 찔렀다. 그리고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드라이버인지 어떤 흉기인지 모르겠으나 손톱 갖기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리고 하체에는 이제 심한 상처가 있었다. 현장 피해자의 모습, 농수로 사각형 시멘트 구조물에 알몸으로 이제 누워서 웅크린 자세로 있었다. 무릎, 발등, 손등에 끌려서 쓸린 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혀가 이제 약간의 돌출이 되어 있었다. 복장 상태는 알몸이었다. 저항 흔적은 없었다. 분실 유품은 핸드백에 있던 현금이 없어졌다. 사체 유기 방법은 시멘트로 만든 농수로 안에 누워서 위로 향한 상태에서 웅크린 자세로 유기되었다. 알몸으로 유기, 그리고 무릎 발끝 손등에 끌려서 쓸린 자국. 증거품은 질액과 이제 서울우유 빈 우유팩 2개, 그리고 이제 담배꽁초 1개, 모발 6번. 증거품 감정 결과 질액에서는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혈액형은 이제 판정 불가능했다. 이 당시에 정액이 질액과 섞이면은 만약에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이제 혈액형을 판정하기 불가능한 기술밖에 없었다. 그리고 발견된 서울우유 빈 우유팩 2개 중 하나에서는 이제 B형의 타액이 발견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에서는 O형의 타액이 묻어 있었다. 피해 여성은 O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담배꽁초에서는 B형의 타액이 검출이 되었다. 그리고 발견된 모발 머리카락 6번 중에서 2개는 O형, 나머지 4개는 B형임을 알아냈다. 피해자 박양의 혈액형이 O형이므로 우유팩에 나온 B형, 그리고 담배꽁초 B형, 그리고 모발에서 나온 B형이 범인의 혈액형이 이제 B형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건의 간략한 개요.
1986년 10월 20일 오후 2시쯤 맞선을 보기 위해 피해자 박양은 수양 어머니 허모 연이 사는 태안읍에 잠시 들렀다. 그리고 밤 9시경에 허모 여인과 함께 집을 나섰고 평소처럼 마을 입구까지 허모 여인이 동행을 해줬으며 허모 여인과 헤어진 후 이제 실종이 되었다. 즉 혼자 버스를 타러 갔다가 이제 성폭행을 당한 후 이제 살해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뒤인 10월 23일 오후 2시 50분경에 동네 주민에 의해 농수로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피해자는 알몸이었으며 이제 가슴 부위에 드라이버 같은 것으로 4차례 찔린 상처가 있었다. 여기까지가 화성 2차 사건의 이제 개요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추정은 개인적인 추정이기 때문에 많이 틀릴 수가 있고 이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문점 1. 현장에서 발견된 서울 우유 빈 우유팩 2개. 이 당시 200리터 정도의 서울 우유 팩 하나당 2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월드코는 300원. 우유팩 2개는 범인이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또는 잠복하고 있다가 잠복을 하면서 먹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경찰들은 이제 추정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유팩이 2개인 점과 우유팩에서 각 B형과 O형의 타액이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우유 2개를 범인과 피해자가 나눠 먹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범행 현장에서 범인과 피해자가 우유를 나눠 먹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상하죠? 그럴 것 같지가 않죠. 그럼 제 의견대로 왜 범인은 피해 여성에게 우유를 줬을까? 우유를 주면서 범인 입장에서는 피해 여성에게 이제 호의를 베풀면서 피해 여성을 안심시키고 이제 대화를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와 같은 장면이 1977년 3월에 발생한 BTK 3차 사건에서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BTK 3차 사건에서 피해 여성이 이제 BTK와 조우를 하자 극도로 긴장을 해가지고 벌벌 떨자 BTK가 피해 여성에게 물도 갖다 주고 담배도 피게 해주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왜냐면은 피해 여성이 너무 떨다가 떨어서 범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떨다가 갑자기 이제 반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서 이제 위로를 해가지고 이제 속이는 거죠. 이런 장면이 77년도 BTK 사건에서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갑동이 이 범인 같은 경우에도 이 피해 여성 박모양에게 이제 우유를 주면서 이제 호의를 베풀고 피해 여성에게 난 널 죽이지 않는다. 이제 단지 이제 강간만 할 것이라고 이제 속여서 이제 여성으로부터 이제 호응과 이제 협조를 얻어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욕심을 채우고 이제 즉시 살해를 해버렸을 것이다. 사이코패스 이놈들이 일반인들은 이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냉정하고 이제 교활한 놈들입니다. 그래서 우유를 나눠 먹었을 것이다. 의문점 2. 1차 사건 이후에 35일 만에 2차 범행을 한 점. 왜 35일 만에 다시 범행을 했는가? 예를 들어서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 2차 넘어갈 때가 이제 15일, 또 2차에서 3차 넘어갈 때 7일,
그리고 3차에서 4차 넘어갈 때가 이제 32일, 중간에 이렇게 공백기가 이제 이 정도 걸렸습니다. 유영철의 범행 중간에 그 턴이 15일, 7일, 32일, 들쭉날쭉하다. 당시 유영철은 직업이 없었고, 범죄로 생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중간에 턴이 이제 들쭉날쭉하다. 그리고 이제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살인 사건이 나와가지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때, 처음에는 3개월하고도 15일, 거의 한 100일 걸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10일, 그 다음에는 이제 9일, 그 다음에는 또 3일, 그 다음에 또 2일 이렇게 걸렸습니다. 강호수는 범행의 이제 중간 턴이 점점 줄어들고,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살인을 하고 싶을 때 이제 아무 때나 나갈 수가 있어가지고 10일, 9일, 3일, 1일 이렇게 걸렸다. 그래서 이제 범죄 중간 텀이 자유롭고 이제 짧아지는 듯한 그런 특징이 보인다. 그런데 갑동이를 보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보면 1차는 9월 15일, 2차는 10월 20일, 그리고 생존자가 있었던 이제 미수 사건은 11월 30일, 그리고 3차는 12월 12일, 그리고 4차는 12월 14일, 5차는 다음 해인 87년 1월 12일. 이 사건들을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1차 사건 전에 발생한 7건의 이제 강간 사건도 한 달에 한 번씩 저지르는 이제 패턴이 보이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범행을 저지른다. 갑동이는. 즉, 갑동이는 규칙적이다. 왜 규칙적인가? 직장이나 학교 아니면 이제 시골이기 때문에 농산일처럼 규칙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범행도 규칙적이지 않았을까? 아니면 자신만의 그 수법의 룰 때문인지, 무슨 이유인지는 이제 검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갑동이는 규칙적이다. 그리고 추가로 1차에서 이제 5차 살인사건 5건과 중간에 그 미수사건까지 총 6건을 4개월 안에 몰아쳐서 저질렀다. 여기에도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검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 수는 없겠죠. 의문점 3, 피해자 박양은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하고 이제 기습을 하였을까? 추정 1, 버스 정류장과 마을 입구 사이에서 이제 잠복을 하다가 때마침 지나가는 박양을 이제 기습을 해서 범행을 했다. 박양은 무작위로 불특정으로 선택이 되었던 피해자였을 것이다. 추정 2, 마을 입구 근처에서 이제 잠복을 하다가 박양과 수양 어머니 허씨가 함께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관찰하고 있다가 마을로 돌아가는 허씨를 범행을 하면은 돌아오지 않는 허씨 때문에 이제 가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허씨보다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박양이 범행에 유리하기 때문에 박양을 이제 쫓아가서 기습을 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추정 3, 상당한 미인이었던 박양이 자주 수양 어머니 허모 씨 집에 들렀는데 사건 당일에
박양이 허모 씨 집에 방문할 것을, 맞선을 보러 방문할 것을 미리 알고 있던 범인이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박양을 기습을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 경우에는 마을 주민이거나 또는 이제 수양 어머니 허 씨의 주변인일 가능성도 있다. 의문점 4. 당일 날씨가 이제 흐린 날이었다. 흐린 날 밤은 이제 더 어두워서 이제 범인에게 이제 범행을 저지르기 이제 유리하다. 이제 같은 밤이지만 더 어두운 밤, 기습하기 좋은 밤을 선택을 했다는 것은 범인이 이제 계획을 하고 나왔다. 우리도 뭔가 할 때 날씨를 보고 외출을 하잖아요. 범인은 체계적인 놈이다. 계획을 하고 나왔다. 의문점 5. 이제 살해 시간 9시경에 수양 어머니와 이제 헤어진 후 기습을 당했을 것이므로 이제 최소 9시 10분쯤 기습을 이제 당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 만약에 범인이 범행 후 버스를 타고 이제 도주를 했다면 7차 사건에서 범인이 목격이 되잖아요. 7차 사건에서 이제 범인이 막차를 타는데 막차를 타는 시간이 7시 10분쯤에 막차를 탔습니다. 그러면은 9시 10분쯤에 박양이 이제 기습을 당했다면은 범인이 범행 후 버스를 타러 가는 시간, 걸어가는 시간 10분을 빼면 10시 이전에 살해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최소 50분 정도는 범인에게 괴롭힘을 이제 당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이제 의문점 6. 왜 알몸이냐? 특이하게도 화성 사건 8건의 사건 중 2차 사건만 이제 완전 나치였다. 왜 2차 사건 박양만 완전 나치였을까? 다른 사건들은 이제 다시 옷을 입히거나 결박을 하거나 이제 훼손을 하는 등 이제 범인이 장난을 쳤는데 왜 2차 사건은 완전히 이제 나체였을까? 이제 다른 사건처럼 살해 후에 행해지는 그 행동이 생략된 것으로 봐서 범인은 박양이 살아있을 때 최대한 변태성을 즐기고 더 괴롭혔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범행 후에 자기가 해야 할 판타지를 이제 생략을 하고 그 시간을 살아있던 박양에게 다 투자를 했다는 얘기겠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의문점 7. 왜 배수로에 넣어서 유기를 했는가? 이 범인 같은 경우에는 항상 피해자들의 이제 돈을 가져가는 특징이 있고 또 피해자들을 또 항상 숨기는 습성이 있습니다. 모든 이제 범죄자들의 특징이죠. 현장을 빨리 도망가고 싶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을 숨겨놓고 싶고 이게 이제 인간의 특징이라고 그러죠. 범죄자들의. 그런데 이제 배수로에 밀어 넣었단 말이에요. 이제 좀 번거롭고 이제 좀 번거로운 행동을 한 건데 유기한 그 공개된 사진 현장을 보면은 그 10월이라서 추수들을 해가지고 별을 베어서 현장 부근에 사진을 보면은 숨길 데가 마땅치가 않았다. 배수로밖에 없었다. 그렇다면은 범인은
여기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이제 배수로에 유기하려고 미리 계획까지 하고 이제 그 근방에서 이제 잠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버스 가는 길에서 배수로가 있는 쪽으로 이제 끌고 왔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을 이제 숨기는 것은 이제 범죄자들의 이제 고유한 특성인데, 갑둥이도 이제 유기한 것이 조금이라도 이제 시간을 벌려는 이제 행동 같은데, 왜 시간을 벌려고 했을까? 그 지역에 버스를 타고 와서 범행을 하고 떠날 거면은, 이제 연고가 없다면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숨길 필요가 없는데, 숨겼다, 시간을 벌려고 했다라고 행동한 건 뭔가 이제 지역에 연고가 있을 것이다. 물론 연고가 있으니까 했겠죠. 지리감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좀 더 나가서 그 인방에, 그 인근에 이제 살고 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의문점 8, 범행 지역. 강간 사건 7건과 이제 동일 범위라면, 그러니까 1차 사건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7건의 강간 사건이 이제 그 범인이 연쇄 강간범이 이제 연쇄 살인범과 이제 동일 범위라면 사건이 합쳐지잖아요. 그러면은 1986년 2월부터 7월까지 강간 7번을 하고 8월달 쉬고 9월달에 살인하고 10월달에 살인하고 11월에 미수가 되고 12월달에 또 살인 2번 하고 1월달에 살인을 한다. 그 태안읍 그 작은 일대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 작은 동네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게 가능한 것인가? 범행을 이제 한정된 구역에서 너무 무모하게 했다. 그리고 1차 사건과 2차 사건은 또 고작 500m밖에 거리가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너무 무모하다, 범인이. 그래서 저는 갑동이는 매우 지능이 높은 지능범이기보다는 무모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태안읍 일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강간하고 살인하고 1년 동안 했다는 게, 그걸 또 잡지 못했다는 경찰도 좀 이상합니다. 이게 결론은 범인이 운이 좋았다. 그리고 의문점 9, 무릎, 발등, 손등에 끌려서 이제 쓸린 자국. 이렇게 경찰이 이렇게 밝혔죠. 손등은 배수로에 이제 밀어 넣을 때 상체가 이제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등을 땅에다 대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 이제 손이 이렇게 엎어진 상태에서 밀어 넣어서 이제 손등에 쓸린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등지고 이제 상체가 이제 위로 향하고 있는데 무릎이랑 발등에 쓸린 자국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무릎이랑 발등에 쓸린 자국이 있다. 이거는 제압을 할 때 이제 범인이 피해자를 제압을 할 때 무릎을 꿇려가지고 이제 무릎이랑 발등에 쓸린 자국이 있을 수가 있고, 무릎을 꿇린 이유는 이제 뛰지 못하게, 도주를 하지 못하게 이제 꿇릴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7건의 그 강간범 있잖아요. 이 강간범이 강간을 할 때 후베이로 강간을 한 적이 있어요. 뒤로. 그러니까 뒤로 이제 후베이로 성행위를 하면은 여성이 무릎이랑 발등에 쓸린 자국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후베이로 강간을 할 때
무릎이랑 발등이 이제 쓸렸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7건의 이제 강간범과 이놈이랑 동일범으로 봅니다. 야외에서 강간을 하는데 이렇게 후배로 한다는 것도 좀 특이하잖아요. 범행 수법이. 그리고 이제 의문점 10, 담배꽁초가 이제 또 한 개가 발견이 되었다. 1차 사건에서 발견된 담배꽁초가 이제 범행 전에 폈느냐 아니면 범행 후에 폈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추정할 수가 있는 게 달라지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아리송했는데 2차 사건에서 담배꽁초가 이제 동일하게 한 개가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자, 버스를 타러 가는 방향을 길에서 납치한 후에 배수로가 이제 있는 곳을 끌고 간 곳에서 이제 담배꽁초가 이제 발견된 것이므로 이것은 끌고 간 후에, 그러니까 담배는 이제 범행 후에 폈다. 범인은 범행 후에 현장에서 담배를 피면서 시간을 보냈다. 의문점 11, 젖가슴에 찔린 4군데의 상처. 이 젖가슴에 찔린 이제 4군데의 상처는 이제 사인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으로 찔렀느냐? 일단 경찰들 입장에서는 화성 연쇄살인범은 흉기를 쓰지 않는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찔린 자국을 보고 드라이버 같은 것으로 이제 4차례 찔린 상처 또는 이제 손톱깎이도 가능하다라는 이제 주장을 이제 경찰들이 이제 했죠. 손톱깎이 이유가 나온 거는 피의자의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이제 손톱깎이가 있어서 손톱깎이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피해 여성을 납치한 후에 소지품을 뒤져서 손톱깎이를 꺼내서 그걸로 이제 쿡쿡 찔렀다. 이런 주장이 범인이 흉기를 들고 있지 않다라는 그 고정관념에서 이제 짜맞추다 보니까 이런 주장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젖가슴에 찔렀던 이 상처가 옷을 입은 상태에서 쿡쿡 찔렀는지 아니면 이제 벗겨진 상태에서 이제 찔렀는지에 따라서 또 이제 추정이 또 달라지겠죠. 이제 옷을 입었을 상태에서 이제 찔렸다면은 상처도 덜 남겠죠. 덜 남고 옷을 입었을 때 찔렸다면은 이제 끌고 갈 때 재촉하기 위해서 쿡쿡 찔렀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현장까지 끌고 간 후에 너무 이제 벌벌 떨거나 이제 범행의 속도가 나지 않자 옷을 이제 빨리 벗으라고 이제 쿡쿡 찔렀을 경우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또 이제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이제 4번 정도 이제 쿡쿡 찔렀다면은 단지 이제 괴롭히려고 찔렀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피해 여성에게 이제 공포와 이제 고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쾌감을 얻기 위해서 범인이 옷을 벗긴 상태에서 쿡쿡 찔렀다면은 행위 자체가 또 너무 짧아요. 범인이 가져갈 수 있는 그 쾌감의 그 크기가 너무 작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벗겨진 상태보다는 이제 끌고 갈 때 이제 콕콕 찔렀다. 그런데 이전에 발생한 7건의 이제 강간 사건을 보면은 범인이 여성을 17번 찌르고, 그리고 다음 여성은 이제 20번 찌르고, 그 다음 여성은 4번 찌르고, 그 다음 여성은 또 19번을 이제 칼로 찌릅니다. 이제 쿡쿡. 근데 여기 3번째 여성이 이제 4번 찔렀는데 박양도 4번 찔렸다. 그러면은 이제 특이하잖아요. 어떤 여성은 17번에서 20번, 19번 찌르고, 어떤 여성은 이제 4번 찌르고.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 많이 찔린 여성은 범인이랑 이제 딱 조울했을 때 이제 소리를 지르려고 했거나, 아니면 이제
끌고 가는데 이제 반항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느리거나 어느 부분이 범인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17번, 20번, 19번 이제 쿡 찔렀다. 그럼 4번 찔린 여성은 왜 4번밖에 안 찔렀느냐? 이제 범인과의 조우시 굳이 여러 번 찌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피해 여성은 심리적으로 제압이 되었을 것이다. 박양은 이제 공포에 저는 벌벌 떨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강호순 같은 경우에도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너무 사시 너무 떨듯이 떨어가지고 이 여자는 너무 불쌍해서 이제 살려줄까라고 이제 잠깐 고민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어요. 너무 떨어서. 끝내 이제 살해는 해버렸지만 그 여성과 같이 박양도 좀 많이 떨지 않았을까 무서워서 그렇게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의문점 12 피해자를 묶었던 매듭이 있던 이제 스타킹 살인 수법이 손으로 인한 이제 액살이기 때문에 매듭이 있는 스타킹은 목을 조른 게 아니라 이제 손발을 결박을 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범인은 스타킹으로 피해자를 결박을 했는데 시신을 발견된 모습에서는 스타킹 그 결박한 게 이제 풀려져 있죠. 알몸이니까. 왜 풀었을까? 애써서 묶어놨는데 왜 풀었을까? 그러니까 피해자를 옷을 벗게 한 후에 결박을 하고 강간 후에 살해한 후 결박한 매듭을 풀고 농수로에 집어넣었다. 왜 풀었을까? 그러니까 결박한 상태에서 농수로에 집어넣기가 이제 어려워서 스타킹을 풀었다? 여기도 좀 의문점이 있어요. 왜 얘는 근데 다른 사건에서는 다 묶어놓거든요. 보란듯이 다 이렇게 옷도 입혀놓고 묶어놓는데 2차 사건에서는 왜 이걸 풀어놨을까? 단지 농수로에 집어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의문점 13 피해자의 유류품 중에 옷이 이제 물에 빠진 것도 있고 이제 물에 빠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핸드백은 또 물에 빠져 있고 이런 모습이 현장 이제 사진에서 보이는데 범인이 이제 휙휙 이제 던져 버린 것으로 이제 저는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게 또 여기서 또 이상한 게 1차 사건 빼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이제 소지품들을 범인은 이제 피해자의 곁에 두는 패턴이 보이는데 또 2차 사건에서 또 이게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왜 또 2차 사건에서는 시신과 유류품을 이렇게 또 분리시켜 놨을까? 왜 굳이 그 유류품들을 농수로에 휙 던져 놨을까? 시신을 이제 농수로에 이제 숨길 거면은 시간을 벌려고 한 건데 그럴 거면 이제 유류품도 같이 한 번에 농수로에다 집어 던져 놓으면 굳이 발각될 시간을 벌 수가 있는데 시신은 농수로에다 넣어놓고 이제 유류품들은 여기저기 이제 던져 놓았다. 좀 패턴이 좀 다르다. 다른 놈인가? 의문점 14 1차 사건 전에 발생한 이제 7건의 이제 강간 사건에서 범인은 이제 피해 여성들을 이제 칼로 위협을 하고 팬티를 머리에 씌우고 이제 결박을 하고 이제 재갈을 물리고 이제 강간하는 그런 수법의 패턴이 보이는데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3차 사건부터 이제
팬티를 이제 머리에 씌우고 또 결박하고 이제 재갈 물리고 강간 살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신에 나중에 발견된 모습을 보면 또 결박을 한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는데 2차 사건은 범인의 이런 특이한 수법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 좀 패턴이 좀 다르다. 다른 놈인가? 의문점 15. 피해자를 이제 유기한 모습. 농수로에 이제 알몸 상태로 이제 밀어 넣어놨는데, 물론 다른 피해자들도 이제 여러 방법으로 이제 유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피해자들 보면, 다른 피해자들의 이제 현장 사진을 보면 여성으로서 이제 수치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마지막까지 이제 옷을 입혀놓고 결박을 해놔서 좀 모욕적인 자세를 취해놨는데 2차 사건의 피해자의 그 사진을 보면은 다른 사건에서 보이는 모습과는 좀 반대적으로 농수로에 곱게 밀어 넣어놨다. 사각형 농수로에 이제 밀어 넣어놨다. 꼭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제 관에 넣어놓듯이 넣어놨다. 그리고 이제 알몸 상태고 결박도 이제 풀었다. 그러니까 범인 입장에서는 피해 여성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좀 그런 느낌이 저는 받았어요. 범인이 피해 여성을 좀 마음에 들어 했다. 소지품은 이제 내팽개쳐 놨지만 피해 여성 자체는 이제 마음에 들었다. 네, 그래서 다른 사건에 비해서 이제 수치스럽거나 모욕적인 연출을 하지 않았다. 온보연이 이제 연쇄 살인 사건을 할 때 1994년 9월 13일날 납치한 여성이 이제 온보연에게 너무 고분고분하고 말을 잘 들어서 온보연이 이제 납치해서 강간한 후에 집 앞에까지 또 차를 태워줘가지고 이제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박양도 다른 사건에 비해서 좀 자비를 베푼 모습이 보이는데 박양도 이 범인에게 좀 고분고분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죽였을까? 온보연은 살려줬는데 무조건 죽인다라는 이제 원칙을 가진 살인마일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 수양 어머니 집에 맞선 보러 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수양 어머니의 주변인 혹은 이제 마을 주민, 즉 평소에 이제 안면이 있었던 사람이라서 살려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죽였다. 라고도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의문점 16. 7건의 강간범과의 이제 차이점. 이제 수법의 특성이 팬티를 머리에 씌우고 결박을 하고 재갈을 하는 것은 비슷한데, 근데 7번의 이제 강간범은 칼로 위협을 하고 이제 수십 번째 찌르는 위협 행위를 가했는데 연쇄 살인 사건에서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이제 또 생각을 했느냐? 만약에 동일범이라면은 범인 입장에서 이제 강간 사건에는 이제 7명의 이제 생존자가 있기 때문에 매우 신경이 쓰이겠죠. 그래서 이제 고의적으로 이제 칼을 쓴 흔적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강간 사건과의 이제 연계성을 끊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이제 그랬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제 칼을 자주 썼던 7건과 이제 살인 사건은 칼을 쓰지 않아서 이제 이 연계성을 다 끊어놓는 거죠. 그런데 2차하고 3차 사이에 그 생존자가 발생하면서 범인이
칼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들키게 됩니다. 생존자가 칼로 위협을 당했다고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범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짰던 그 계획이 들킨 거죠. 어긋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크게 분노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3차 사건부터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훼손하기 시작을 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개인적인 추정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화성 2차 사건을 마무리를 짓고요. 각 사건마다 뭐 이제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생각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이제 그때 다시 업로드를 하고, 제가 생각하는 이 2차 사건에서의 그 주목할 만한 점은, 첫 번째, 과연 박양을 만난 게 이게 우연인가? 두 번째, 서울 우유 팩은 왜 미리 2개를 준비를 했는가? 세 번째, 피해자의 가슴에 그 남겨진 가벼운 4차례의 상흔을 남긴 점, 흔적이 너무 과하지가 않다. 좀 감정이 들어간 것 같다. 그리고 네 번째, 다른 피해자들의 모습에 비해서 이제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 알몸으로 결박을 풀고 이제 농수로에 이제 곱게 밀어 넣어 놨다. 다섯 번째, 1차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된 것과 이제 동일하게 2차에서도 담배꽁초가 이제 발견된 점. 그리고 여섯 번째, 1차 사건과 2차 사건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이제 지나가는 여자를 범행 대상으로 이제 삼았다. 2차 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다르게 뭔가 범인과 피해자 간에 감정이 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2차 사건도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사건입니다. 화성 2차 사건은 그 당시 경찰은 단순 변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화성 3차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일어났던 생존자가 있었던 미수 사건, 그 사건으로 이제 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안녕.